법회를 여는 이유는 이제 요즘 이제 종단에서도 대학생 전법 이걸 활성화하고 있는데, 저는 불교 젊은 세대한테 부처님 법을 전해주기 위해서 부처님 법과 좀 가까이 해서 친근감을 가지게 해서 불교를 멀리하지 않게 하는 것만 해도 큰 포교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특히 이제 로스쿨 학생들은 법조인을 꿈꾸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한 번이라도 더 절에 와서 부처님을 뵙고 또 부처님 말씀을 들으면 밖에 나가서 변호사가 됐을 때도 이왕이면은 불교의 관점에서 이 법조인이 너무 앞만 보고 자기 시야를 좁게 앞만 보고 가면은 다양성 있게 이렇게 판결할 수 없잖아요. 될 수 있으면은 좀 시야를 좀 넓혀서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는 그런 법조인의 길을 가게 하려고 하면 부처님 법을 잘 익히고 배우면 자비심이나 이런 걸로 죄인들을 바라보거나 그러면 좀 더 좀 자비롭게 판결할 수도 있고, 포교라는 것은 그 사람들은 장학금을 많이 주고 관심까지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런 것보다는 이미 출가해 있는 스님들의 여업하게 살아가는 수행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그다음에 사회에서 존경받을 수 있는 수행자들이 많이 생긴다면 그 자체가 포교가 아닐까. 스님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여업하게 비치면 그것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거든. 그 영향력으로 해서 나도 출가해서 스님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 나도 불자가 되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지. 포교해라 절에 온나 해서 포교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포교는 이미 출가해 있는 스님들이 여업하게 개정의 사막을 잘 지키면서, 계율을 잘 지키면서 여법한 수행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훌륭한 포교 방법이다. 젊은 사람들에 맞는 트렌드에 가야 되는데, 그 옛날 그 큰 스님들이 하는 법문 알아듣지도 못하는 그 개송 읊어가면서 이렇게 하면 사실 어렵잖아요. 우리가 들어도 어려운 그런 법문보다는 좀 더 생활 법문, 그 친구들이 공부할 때 힘들었던 부분을 약간 이렇게 치유해 줄 수 있는, 자기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는, 그렇게 다가가면 그 사람들도 좀 친근하게 다가오지 않겠나. 나는 지금 좋은 말을 한다. 이 좋은 말을 할 때 우리가 어떤 느낌을 가질 수 있어요? 좋은 말 하면서 기분 나쁘진 않죠. 좋은 말 할 때 내한테도 좋은 에너지가 만들어지고, 좋은 에너지가 만들어지면 내가 공부하는 데 있어서도 좋은 기운을 얻을 수 있어요. 집중이 생기고. 그래서 결국 좋은 말을 하고 좋은 생각을 하고 또 좋은 감정을 가진다는 것은 결국 나 자신에게 보시를 하는 거예요. 가장 훌륭한 보시는 자기 자신에게 좋은 에너지를 많이 불어넣는, 이것이 가장 좋은 보시다. 내가 긍정적인 에너지와 밝은 에너지를 가졌을 때 내 그 에너지를 어떻게 쓰겠어요? 주변 사람한테 밝고 건강한 에너지를 쓰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좋은 말과 좋은 생각과 좋은 감정으로 살아가면, 그러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수행하면 항상 희망의 씨앗을 뿌리게 되는 거죠. 오늘 법문 들었던 것 중에서 좀 여쭤보고 싶었던 게, 이제 자신에 갇히지 말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공감하는 거에서 진정한 최선이나 노력, 이해 이런 게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사실 저희가 실질적으로 살다 보면 당연히 저는 제 안에 갇히게 되고 약간 좁은 제 사견 속에 갇히게 되는데, 혹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나 수행 방법 이런 게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지. 자기 중심적인 사회에서 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내가 최선이 되고 내가 우선이 돼야 돼. 내가 잘 돼야 다른 사람은 잘할 수 있는 거니까 결국 자기 중심적이 될 수밖에 없는데, 자기 중심적인 그 속에서도 우리가 내 혼자서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이잖아. 내 혼자서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은,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혼자서 살아갈 수는 없어요. 더불어 살아갈 수밖에 없지. 부처님은 항상 화합을 강조했는데 자기가 최선이 돼야 되겠지만 많은 중생들 속에, 사람들 속에 살아갈 때는 가끔은 져주는 것도 결국은 이기는 거다.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좋은 인성을 가지고 어떻게 이 사회를 위해서 이바지하고 또 내가 이 사회를 위해서 어떻게 헌신하고 공헌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면 정말로 훌륭한 지도자로서 성장하고 자기가 바라는 목표를
잘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산대 로스쿨 같은 경우에는 동아대와 함께 교류를 하면서 이제 법회 참석도 하고 템플스테이 같은 것도 하고 하면서 학생들이 불교에 조금 더 편하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인상 깊었던 것은 상대방에 대한 배려의 기초가 결국 자기의 경험에 제한되는 측면이 있다 보니까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것이 좋다, 이런 취지의 내용이 인상 깊었습니다. 불교란 부산에서의 생활 같습니다. 부산. 왜냐면 저는 고향이 부산이 아닌데요. 이제 불교를 부산에서 조금 더 가깝게 접하고 불교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현재 부산에 정착할 생각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불교 활동을 하면서 만났던 인연들이 저에게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자기 세계에 갇히게 되기 때문에 내가 생각했을 때 배려라고 하는 게 상대방한테 배려가 아닐 수 있다는 지점, 그리고 사회생활하는 중에서 특히 저희 같은 로스쿨생들은 경쟁하고 공부하는 데 되게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시야가 굉장히 좁아질 수 있는 환경인 것 같아요. 그런 중에서 약간 되게 도움이 되고 앞으로도 좀 새길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저한테는 약간 휴식처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일상생활에서도 되게 사실 여유가 많이 없이 지내고 있는데, 제가 여유가 없으면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좀 예민하게 될 수 있고 날카로울 수 있는데, 말씀을 한번 새긴다던가 아니면 관련된 책 읽고 나면 조금 더 마음 여유가 생기거나 아니면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조금 더 힘을 얻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매 순간순간마다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는 시기라던가 다른 사람을 좀 더 배려할 수 있는 거, 이런 부분에서 되게 도움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법조인으로서 이제 말이 되게 중요한 직업인데, 그 말을 함에 있어서 공감하는 태도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신 부분이 기억에 남습니다. 저희가 한 명의 법조인으로서 일을 할 때도 분명 말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이기게 만들거나 또 어떤 사람의 난처한 곳에서 구해주게 만들 수도 있을 텐데,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그런 자세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신 점에 있어서 공감하는 태도의 말하기의 중요성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공부를 통해서 받았던 스트레스나 앞으로 해 나가야 할 부분에 있어서 스님께서 이렇게 일깨워 주시는 말씀들이 저희가 앞으로 공부를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그리고 어떤 법조인으로 성장해 나가야 되는지에 있어서 큰 도움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나에게 법당이란 지친 공부 속에서 편안함과 그리고 더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지 알려줄 수 있는 이정표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상대방을 이해해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법조인이라는 직업군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사람을 만나게 되는 직업이다 보니까 어떤 사람에 대한 이해하기 위한 노력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노력하다 보면 또한 그러한 이해심까지 갖출 수 있다라는 부분을 느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좀 단편적이긴 하지만 많이 접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특정 지점을 정하기보다는 계속 제 인생을 통틀어서 계속 옆에 있던, 약간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그렇지만 반려 종교 같은 느낌이었어요. 예, 그래서 저는 굉장히 부담 없이 받아들일 수 있었고, 저는 로스쿨 들어와서도 이런 동아리가 있구나 라고 해서 굉장히 기쁘게 바로 가입 신청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가 부산대와 같이 하기 때문에 부산대와 같이 하는 법회나 이런 점들은 같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제 신행활동이라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어떤 부처님법의 수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사실 모든 로스쿨생들이 신행활동을 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놀고 싶은 것을 절제하고 힘든 공부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자기 수행을 계속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신행활동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네. 불교가 갖고 있는 매력은 편안함인 것 같습니다. 많은 종교들이 다양한 활동들을 해나가지만 불교는 그냥 그 자리에서 기다려주는 굉장히 큰 산 같은 존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많은 불자들이 또 모이고 싶다면
그런 자세를 견지하되 불교에서 또 중요한 인연들을 많이 이어줄 수 있는 여러 가지 계기들을 마련을 한다면 많은 불자분들과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왠지 부처님은 스승님 하면서 떠받들면 싫어하실 것 같아요. 저는 선생님이라고 불러드리면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인류의 큰 스승이시죠. 네. 전 그래서 선생님으로 하겠습니다. 전합시다.